물질의 특성 단어는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과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고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입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혼합물 형태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순물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합물에서 순물질을 분리해내는 방법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인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소금물이 있습니다. 소금물과 물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하죠? 색이 투명하게 똑같기 때문에 맛을 보면 됩니다. 소금물과 주스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색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물질인지 구별해내는 방법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른 물질과 다른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색, 냄새, 맛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염화나트륨인 소금과 설탕은 같은 색입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맛을 보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 맛을 보면 안 되는 물질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른 물질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에서는 밀도, 용해도, 그리고 상태 변화하는 온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스타이로폼도 물에 넣으면 뜨고, 아무리 작은 철 조각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물질마다 뜨고 가라앉는 정도가 다른데, 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양에 상관없이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밀도입니다. 물질의 양과 상관없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피를 똑같이 해서 그때 질량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밀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같게 해야 되는 부피를 분모에 두고 질량을 나누면 됩니다. 단위는 질량의 단위 g과 부피의 단위인 세제곱센티미터를 나누기에 해당하는 슬래시로 표현해서 g/cm로 표현할 수가 있고,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대신 밀리리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 대신 kg을 사용할 때는 밀리리터 대신 리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림처럼 여러 물질들을 물에 넣었을 때 뜨는 정도가 다릅니다. 여기 물보다 가벼운 물질들은 이렇게 뜨고, 물보다 무거운 물질들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밀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나무는 가볍다라는 표현 대신 밀도가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돌은 밀도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가 작을수록 위로 뜨고, 밀도가 클수록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무가 밀도가 가장 작고, 그 다음 식용유, 플라스틱, 물, 글리세린, 돌 순서로 밀도가 점점 증가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녹는 정도는 물질마다 다릅니다. 녹는 현상은 용해이기 때문에 그 용해되는 정도에 해당하는 물질의 특성은 용해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설탕처럼 녹는 물질은 용질이라고 이야기하고, 물처럼 녹이는 물질은 용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물질이 골고루 잘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이야기하고, 용해되어서 생성된 혼합물, 설탕물과 같은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컵에 물이 있고, 여기 한 컵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설탕을 넣는다 하더라도
녹을 수 있는 양이 설탕의 양이 다를 거고 똑같은 양의 물을 하더라도 온도가 달라지면 여기에 녹을 수 있는 설탕의 양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최대로 녹아 있는 상태는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포화될 때까지 그 용질의 양은 물질마다 달라서 이를 이용하여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용해도라고 이야기하고 이 용해도를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는 물을 용매로 사용하였고 물 100g에 대해서 어떤 온도에 따른 용질의 그램수를 나타낸 용해도 곡선입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가폭이 물질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연마나트륨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질산칼륨은 용해도 변화가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온도일 때 용해도를 비교하면 각 물질마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물질마다 용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때 용해도라는 특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고체의 용해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녹아있는 탄산수인 사이다나 한타를 생각해보면 쉽게 기체의 용해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산수는 뚜껑을 꼭 닫은 상태에서 차갑게 보관합니다. 즉 온도와 압력이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는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차갑게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보관합니다. 물질은 상태 변화하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고체에서 액체로 녹을 때 온도인 녹는 점, 액체에서 고체로 얼 때 온도인 어는 점, 액체에서 기체로 끓을 때의 끓는 점은 물질마다 달라서 물질을 구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녹는 점, 어는 점이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는 점, 어는 점이 물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녹는 점, 어는 점을 이용하여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는 점, 어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순물질과 혼합물의 냉각곡선과 가열곡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물질의 경우에는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도가 어는 점이다, 몇 도가 끓는 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혼합물은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몇 도가 어는 점, 몇 도가 끓는 점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냉각곡선이나 가열곡선을 보고 어느 것이 순물질이고 어느 것이 혼합물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물은 순물질에 비해서 어는 점은 내려가고 끓는 점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